리얼미터 나와주세요. 간만에 여론추이 좀 수치를 분석해 보려고요. 뭐야 이게? 아, 너무 복잡하다. 네,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지난주에도 그 박 대통령 이제 현 정국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지 물었는데, 지난주에는 하야 또는 그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42.3%였거든요. 네. 오늘은 55.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발표했더니 더 악화된 거예요. 네. 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찬성 여론이 70.4%입니다.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TK 쪽하고 60대 이상 보수층 모두가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다수였고, 또한 직접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이쪽 핵심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제 예, 그렇습니다. 넘어간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군요, 이게. 네.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예. 그 언론에 그 타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한겨레입니다. 한겨레 9월 20일에, 우리 이제 추석 연휴 갔다 와서 화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미르 K스포츠 재단 재단 의혹 부분들이 한겨레에서 터뜨렸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 10월 14일에 CBS 노컷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딸 2대 의혹이었습니다. 네, 요거. 예, 그러면서 그게 주말을 지나면서 10월 3주차에 28.5% 떨어졌고요. 네. 마지막에는 다 아실 겁니다. JTBC 뉴스룸에서 10월 24일 날 저녁에 연설문 유출 및 첨삭 의혹 부분들이 마지막 사과하게 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카운트 블러였고요. 전체 평균을 내면 10.9%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어떤 조사에서는 한 자리 떨어진 것도 있었죠. 예, 내일신문 조사에서는 9%대로 떨어졌는데, 사실상 지금 10%, 9%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보다 핵심 지지층을 모아놨습니다. TK도 이렇게 떨어졌고, 예. 네. PK도 이렇게 떨어졌고, 예. PK, 60대도 이렇게. 예. 24일에 JTBC 방송 있고 난 다음에 25일에 대국민 사과 성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과 성명이 사실 결정적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다 일치합니다. 60대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저렇게 일종의 어느 한 시점에서 처음으로 저 현상이 나타났고요. 60대 이상에서. 보수도 그렇고. 보수도 동일한 시점입니다. 25일입니다. 아, 새누리당 새누리당 지지층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60대 이상과 보수층과는 다르게 코어 지지층. 국정수행 잘함, 긍정평가가 43.8, 국정수행 잘못함, 부정평가가 48.2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수 새누리당 층에서도 벌이기 시작한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좀 와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의 그 지지층의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당이 이렇게 올라왔고, 네. 새누리당은 최근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20%까지 내려왔어요? 국민의당이 18.5%가 됐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지금 뒤집어질 판이네요. 2%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새누리당이 10% 빠진 거거든요. 10% 거의. 네. 그러면 저는 국민의당이 15%대 이 정도 대에서 14% 15%대에서 네. 받아서 25%까지도 가겠다 싶었는데 네네. 국민의당은 별로 못 받았어요. 이걸로 생각보다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사람을 지지하는 것 달리 상당히 좀 약간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특정한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이동하는 그 사람들의 수도 어느 정도 되지만, 바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으로 그렇죠. 일단 갔다가 가는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그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K는 뒤집어지지 않았지만 많이 붙었네요. 민주당이. 한 5일 정도를 연속해서 민주당이 앞선 경우는 최초입니다. 더민주가 저렇게 붙은 경우는 거의 처음입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저는 31일 날, 그제 조사가 자료가 튀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일로 확 올라와요. 25%까지. 예,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제 다른 것들하고 비교하면 튄 것이 아니라 이제 민심이 이제 움직였네요. 예, 문 전 대표하고 반기문 총장이 사실상 이전에는 TK에서 반기문 총장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선 주자. 거의 18.7대 18.4로 오늘 기준으로 해서 거의 붙어 있습니다. 딴 데가 아니라 예, TK에서도 붙어 있다. 예, 그 반사이익은 문재인 대표가 제일 많이 받았네. 네. 사실상 이번 전국에서 뭐 이해 득실을 뭐 이렇게 따지면 안 되겠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일 튀었고요. 예, 이재명 시장이 가장 큰 폭으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3%가 튀었어요. 네. 이거 진짜 큰 거거든요. 사실상 이재명 시장은 불과 얼마 전 단계만 하더라도 한 2, 3%에 불과했고 한 5%까지 최근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저희들 같은 리얼미터에서는 5% 정도까지 그 자신의 지지층을 끌어모은다는 것은 어느 독립적인 그렇죠, 맞아요. 예, 독립적인 안정적인 지지층을 확보했다고 보는데 일단 3일간 1,500명 집계로도 9.3%가 나왔다는 것은 오늘도 거의 비슷하게 9점 몇 프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일간이지만 상당히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 두 자리 숫자 진입이 눈앞에 예. 있다는 거죠. 안철수 대표하고 붙었어요. 이게 역전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그러면 문재인과 맞습니다. 이재명이 붙게 되는 상황도. 후발주자가 택할 수 있는 전략인 거죠. 그렇죠. 네. 강력한 이득이 된 다음에 둘이 남아서 역전한다. 이런 거거든, 보통 전략은. 하야를 요구하고 한 대권 주자가 이재명 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혼자 다 없었습니다. 먹었어요. 예. 지금은 근데 안철수, 박원순 다 요구하거든요, 하야. 예. 이젠. 예. 남은 건 거꾸로 문재인 전 대표 혼자 하야 얘기 안 하고 뭐 결단한다? 아니에요. 문 대표도 거국 중립 내각을 얘기하면서 박근혜는 국정에서 손을 떼야 된다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그렇긴 한데 제 말은 하야하라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이재명 제일 먼저 박원순 그다음에 안철수까지 사실 야권의 유력 주자들이 다 얘기해버렸어요. 네. 먼저 지지율 거꾸로 순으로 다 얘기했는데 이제 문재인 전 대표만 남은 거예요. 본인이 여기서 진짜로 하야를 말할 건지 아니면 뭘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하야는 의미가 없는 단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의미 네. 없는 단어가 됐고 그러니까 본인의 단어 선택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네. 이게 그 다음에 무슨 메시지를 던지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의 크기만큼 보통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만 남았는데 뭐라고 할지 그 메시지가 뭐냐에 따라 훅 올라갈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훅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경선까지 방정식하고 그리고 경선을 통과하고 나서 대선 본선에서 방정식이 좀 다르거든요. 대선 본선을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중도 확장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행보를 벌여나갈 수밖에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조심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 그래서- 대해서 이제 부자가 몸조심하다가 망한다고. 아니요. 예. 부자 몸조심 전략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긴 한데 그렇게 예전보다 보는- 훨씬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은 이제 살짝 어떻게 보면 약간 늦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박원순 시장은 더 일찍 했어야 돼요. 최소한. 맞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지율로도 이제 역전돼 버렸고 이재명 맞습니다. 씨한테 예. 더 일찍 했어야 되고 안철수 대표도 늦긴 늦었는데 네네. 이 양반이 일찍 했다 손 치더라도 네. 하야라고 네. 안철수와 하야라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안철수의 지지자들이 하야 때문에 올라가진 않아. 맞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안철수 대표로 넘어오면 네.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도 오히려 주중 집계에서 10.3%가 나왔. 하지만 오늘 수치로 세게 보면 0.1% 얘기했는데도요. 포인트가 네,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포인트를 이재명 하야로 생각하고 푹 뚫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들어온 건데 이 변화가 없다니 이제 하야 얘기해봐. 재미있는 것은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재명 시장하고 이제 경쟁을 할 것 같은 거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40대 이하층은 안철수 전 대표가 안 됩니다. 이재명 시장한테. 이제는. 예. 이제 5, 60대 때문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5, 60대 쪽에서 더 붙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예. 크지 않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반기문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15.4%까지 급전 직하를 했습니다. 지켜줄 누나가 지금 자기도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 있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로 간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정말 저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20대 학생에서 아직까지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예. 이해가 가는 게 네. 반기문을 정치를 어떻게 읽을까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지. 그냥 성공한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저렇게 떨어진 걸 알아버린 거예요? 20대에서 확 떨어지지는 않았을걸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빨간색은 없잖아요. 새누리당을 따로 뽑은 게 아니고요. 여권으로 인식하는 반기문 총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남는 분은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인데 이들의 지지율이 2%에서 4%대에 이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표에 안 그린 예. 거예요. 그리고 6위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번 주 주중에도 6위가 또 안희정 지사입니다. 안희정 지사가 치고 날 타이밍을 놓쳤죠. 청와대 엔진이 잠시 꺼지더라도 예. 보수 엔진들이 튼튼하니까 버틸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아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얘기를 또. 너무 현란한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타이밍 못 잡는 거 보면 내가 안타까워요. 아니 근데 저는 저런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물론이에요. 이게 새누리당 지지자는 상처를 입은 거거든요.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 마음을 줄 곳을 찾으면 확 쏠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줄 곳이 없는 거일 뿐이지 누군가가 나에게 저 사람한테 마음을 주어야 되겠다 싶으면 확 일치단결해서 몰려가서 역시 내가 옳았었어 라고 생각해 만드는 사람이 생기면 더 강한 결집력이 생기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핵심 지지층을 모아놨습니다. TK도 이렇게 떨어졌고, 예. PK도 이렇게 떨어졌고, 예. PK, 예. 60대도 이렇게. 예. 24일에 JTBC 방송 있고 난 다음에 25일에 대국민 사과 성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과 성명이 사실 결정적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다 일치합니다. 60대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저렇게 일종의 골든 어느 한 크로스. 시점에서 어느 한 처음으로 저 현상이 나타났고요. 60대 이상에서 보수도 그렇고. 보수도 동일한 시점입니다. 25일입니다. 새누리당 골수지. 새누리당 지지층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60대 이상과 보수층과는 다르게 코어 지지층. 국정수행 잘함, 긍정평가가 43.5억 부분들이 한겨레에서 터뜨렸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고 10월 14일에 CBS 노컷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딸 2대 의혹이었습니다. 네, 요거. 예, 그러면서 그게 주말을 지나면서 10월 3주차에 28.5% 떨어졌고요. 네. 마지막에는 다 아실 겁니다. JTBC 뉴스룸에서 10월 24일 날 저녁에 연설문 나오고. 유출 및 첨삭 의혹 부분들이 그러면 마지막 사과하게 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카운터블러였고요. 전체 평균을 내면 10.9%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어떤 조사에서는 한 자리 떨어진 것도 있었죠. 예, 내일신문 조사에서는 9%대로 떨어졌는데 사실상 지금 10%, 9% 이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지금보다 8, 국정수행 잘못한 부정평가가 48.2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골수 새누리당 층에서도 버리기 시작한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좀 와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의 그 지지층의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당이 이렇게 올라왔고 네. 새누리당은 최근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20%까지 내려왔어요? 국민의당이 18.5%가 됐고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지금 뒤집어질 판이네요. 1%포인트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새누리당이 10% 빠진 거거든요. 10% 네. 거의. 그러면 저는 국민의당이 15%대 이 정도 대에서 14% 15대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하고 TK 쪽하고 60대 이상 보수층 모두가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다수였고 또한 직접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이쪽 핵심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제 예, 70% 그렇습니다. 넘어간 거죠. 예. 이게 이제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군요, 이게. 네.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예. 그 언론에 그 타격이 있었는데, 예. 첫 번째는 한겨레입니다. 한겨레 9월
9월 20일에 우리 이제 추석 연휴 갔다 와서 화요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미르 K스포츠 재단 재단 리얼미터 나와주세요. 간만에 여론 추이 좀 수치를 분석해 보려고요. 뭐야 이게? 아, 너무 복잡하다. 네.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지난주에도 그 박 대통령 이제 현 정국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지 물었는데 지난주에는 하야 또는 그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42.3%였거든요. 네. 오늘은 55.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발표했더니 더 악화된 거예요. 네. 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찬성 여론이 70.4%입니다.